정부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을 추진합니다. 진주와 사천을 포함해 진흥원 유치 경쟁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진주 시내 중심과 유니클로 매장마저 문을 닫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도심 공동화 더 빨라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산청 동의보감촌이 민간 위탁으론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활성화를 위한 다른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남해군이 직매장에서 가공까지 농가 경쟁력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로컬푸드 매출이 늘고 농산물 판로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진주 청년 작가들이 협동조합을 꾸려 첫 전시를 열었습니다. 지역에서 예술로 삶을 기록하는 새로운 시도가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제4차 국가우주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우주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이 공식화됐습니다. 도내에선 우선 사천과 진주가 유치 당위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우주산업 삼각 클러스터인 대전과 고흥에서도 유치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추진 계획을 밝힌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이 공식화됐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제4차 국가우주위원회에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추진이 명시된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의 수정계획을 확정한 겁니다.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은 국가 우주항공산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의 중심지인 경남에선 일찍이 언급될 만큼 설립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원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핵심 부품이나 소재는 거의 아직도 다 해외에서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전담할 수 있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이 필요한데 경남도도 우주청과 정부를 찾아 경남 설립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엔 국회 예결위를 방문하며 내년도 국비사업으로 진흥원 설립 타당성 조사를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대전 지역에서도 우주청을 찾아 진흥원 설립을 주장하는 등 우주청 유치 경쟁에 이어 진흥원 유치 경쟁이 벌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삼각 클러스터의 한 축인 고흥에서도 유치를 천명한 상황인데 이 광역 간 경쟁이 끝은 아닙니다. 경남에서 우주항공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사천과 진주 모두가 진흥원 설립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진주 지역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폐교된 한국국제대 부지, 그러니까 진주 설립의 타당성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기술시험은 경상국립대 우주항공청과도 지근거리에 있습니다. 또한 산등성에 위치하여 민가와 떨어져 있기에 기밀 유지와 민원 방지 측면에서도 최적지입니다. 사천 유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천 설립을 주장하기도 했으며 사천시에서도 내년도 주요 사업에 진흥원 사천 유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주산업 육성 전략의 핵심 축으로 꼽히는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우주청과 함께하면 그 시너지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도내 경쟁 이전에 경남 지역 유치를 우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진주시가 26일 진주성 공영주차장에서 진주성 대사지 정밀 발굴조사 보고회를 가졌습니다. 발굴조사 결과 이곳에서는 조선시대 대사지 퇴적층과 일제강점기 매몰층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퇴적층에서 100년 넘게 묻혀있던 걸로 추정되는 연꽃씨앗 60여 점과 자기와 옹기, 유리병 등 다양한 유물이 출토됐습니다. 진주시는 대사지 흔적이 발굴된 진주성 공영주차장 인근을 옛 형태 그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입니다. 한편 대사지는 진주성 바깥쪽에 있던 호수로 조선시대 방어시설의 역할을 했던 공간인데 일제강점기 매립됐습니다. 함양, 산청, 하동, 남해 등 7개 지자체로 구성된 대전 남해선 철도건설사업협의체가 대전 남해선 철도건설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협의체는 25일 서울 정동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공동 건의문을 김윤덕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했습니다. 건의문에는 철도 사각지대 해소에 따른 균형 발전 촉진,
철도 운영 기반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가 담겼습니다. 한편 대전 남해선은 총 연장 약 203km, 약 5조 4,600억 원 규모의 단선 전철 신설 사업입니다. 진주 원도심 주요 거점 중 한 곳인 유니클로가 다음 달 중 폐점합니다. 지역에선 원도심 공동화가 가속화되는 건 아닌지 우려가 큽니다. 남경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3년 12월 문을 연 유니클로 진주 중환점. 최근 공식적으로 영업을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9년 전국적으로 확산됐던 일본 불매운동과 코로나19 유행에도 운영을 이어왔지만 개점 12년 만에 폐점하게 된 겁니다. 유니클로 진주 중환점이 문을 닫는 이유를 본사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유니클로 측은 계약 종료에 따라 다음 달 14일을 끝으로 영업을 마치게 됐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SNS를 비롯해 지역에 이번 소식이 알려지자 폐점을 아쉬워하는 반응이 줄을 이었습니다. 지역민들은 폐점 이유를 진단하며 갈수록 비어가는 원도심 상황을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옛날부터 왔는데 없어진다 해가지고 조금 아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야지 좀 된 것 같습니다. 계속 다른 데도 많이 망하고 해서. 은행과 영화관, 지역 맛집 등과 함께 오랜 기간 진주 원도심 인구 유입을 이끌던 거점 중 한 곳이었던 만큼 지역 상인들의 우려도 큽니다. 원도심 상권 공실 비율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원도심 공동화가 더 악화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내 건물에 지금 경매가 지금 100군데, 4군데 정도 나왔거든요. 예. 나올 건물들도 있고, 나온 건물도 있고, 계속 경매 쏟아질 거예요, 이제. 제가 아는 건물만 2개 정도 지금 경매 예정이거든요. 주요 거점 시설이 폐점을 예고하며 경고등이 울리고 있는 진주 원도심. 주차 공간 확보와 개발 고도 제한 완화, 대학교 기숙시설화 등 여러 활성화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원도심이 활력을 잃어가는 속도에 비해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과 실행은 여전히 더뎌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의회 경제복지위원회가 26일 실크산업혁신센터 무상임대 동의안을 조건부 가결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제268회 임시회 당시 진주시가 의회 동의 없이 실크산업혁신센터를 한국실크연구원에 약 10년간 무상임대해준 점을 문제 삼아 동의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이날 무상임대 기간을 3년간 보장하되 한국실크연구원의 성과에 따라 향후 유상임대 전환 등을 검토하겠다며 동의안을 조건부 가결시켰습니다. 인도네시아 교육부와 우수교사 대표단이 24일부터 26일까지 진주를 방문해 전자책, 교육정보통신기술 협력 확대와 교육 현장 연수 교류를 추진했습니다. 지난 10일 진주시 글로벌 시장 개척단의 인도네시아 방문 당시 진주 소재 기업 아라소프트가 인도네시아 대학연합체와 디지털 저작 도구 나모호서 도입, 전자도서관 구축 등 약 2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맺은 데 따른 후속 교류의 일환입니다. 인도네시아 대표단은 체류기간 아라소프트에서 현장 실습을 진행했고 K기업가정신센터, 남강유등전시관 등 진주의 주요 문화시설을 둘러봤습니다. 산청 랜드마크 독립보감촌의 운영 적자 문제에 대안으로 민간 운영과 일부 유료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이에 산청군이 타당성이 있는지 용역을 진행했는데 현재 운영 방식이 더 낫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군이 직영하면서 수익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해야 하는 과제가 생긴 셈입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산청 엑스포나 한방 약초 축제 등 대형 행사가 아닐 땐 활용도가 떨어지는 동의보감촌. 2022년 20억 원 수준이던 운영 적자는 2년 만에 2배로 늘었습니다. 군 직영에서 민간 위탁으로의 전환과 입장료, 주차료 징수가 대안으로 제시된 배경입니다. 그 돈 가지고 인구에 쓰고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사는 데 써야 되거든요. 그런 장기 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동의보감촌은 확실하게 민간이 들어와서 민간 주도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산청군이 관련 용역을 진행한 결과 현재보다 인건비가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특히 주차비 유료화의 경우 관리비와 인건비를 감안하면 월 270만 원가량의 적자가 날 것으로 전망됐고
입점해 있는 민간 업체들도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습니다. 논산 탑정호 출렁다리 등 국내 관광지 방문객이 입장료를 무료화한 뒤 크게 증가한 점도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결국 군은 직영 체제를 유지하되 수익 증대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합니다. 무료화를 시행을 했을 때는 연간 입장객이 증가하는 추세로 조사가 된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동해보감청 같은 경우도 방문객 유치라든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 운영 방식을 지난해 7월에서 9월 방문객 43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개선 방향이 드러납니다. 응답자의 90%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지만 절반은 만족할 만한 프로그램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현재의 한방 약초 테마만으로는 방문 동기를 만들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사전 예약제 중심 프로그램 구성을 상시로 바꿔 접근성을 높이고 VR 체험 등 콘텐츠를 강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체류 시간 역시 2시간 이하가 가장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야간 콘텐츠 확충도 필수입니다. 넓은 부지에 산발적으로 시설이 분산된 만큼 기타 의견으로 이동이 불편하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셔틀버스 도입이 직접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또한 수익 구조가 갖춰지지 않는다면 또 다른 예산 소요가 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우주항공청이 주최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항우연, 진주 강소특구 등이 주관한 K-에어로스페이스 오픈 이노베이션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우주환경 초경량 고효율 태양전지 아이디어를 제안한 기업 등 총 3개사가 선정돼 각 1,000만 원의 사업화 자금과 성장 지원, 사업화 연계를 제공받게 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우주항공 분야 딥테크 스타트업의 기술과 아이디어를 발굴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개최됐습니다. 남해군이 25일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찾아 주요 전략사업과 제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군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윤 장관을 만나 경찰 수련원 조성 사업과 연계한 국가적 차원의 추가 시설 조성을 요청했습니다. 또 국가치유연수복합단지 조성과 교부세 제도 개선, 농어촌 시범사업 추진 전담 기준 인력 증원 필요성 등을 설명했습니다. 식품산업 집중 육성 의지를 밝힌 남해군. 군은 농산물 소비를 유도해 지역 농가 경쟁력 확보까지 꾀하겠다는 방침인데요. 생산에 이은 가공과 유통, 상품 개발 지원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김동엽 기자입니다. 지난 4월 개장한 남해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 농민들이 직접 수확한 농산물을 중간 유통 단계 없이 판매하는 곳입니다. 소비자는 합리적인 가격에 신선한 제품 구매가, 농가는 이를 통한 소득 확보가 가능해 주민과 관광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싱싱한 게 많고요. 가격도 저렴해서 자주 오게 되네요. 유기농처럼 우리 농사를 짓거든요. 야채도 키워서 나눠도 먹고 얼마나 좋아요. 이게 진짜 좋은 세상이라. 문을 연 지 한 달 만에 직매장은 매출액 1억 원 돌파에 이어 지난달 기준 누적 매출 1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직매장 출하 약정자가 400여 명에 이를 정도로 지역 농가의 참여도 활발합니다. 남해군의 지원은 직거래 공간 조성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역 농산물을 가공상품으로 연결하는 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인 소비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레시피 개발과 제조 공정 확립, 시제품 출시로 이어지는 가공사업까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시금치뿐만 아니라 블루베리 등 특색에 맞는 작물들이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남해만의 상품을 찾는 관광객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특별한 먹과 맛을 담은 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가가 소규모로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가공기술 교육과 위생 품질 관리 컨설팅도 병행되고 있습니다. 생산된 농산물이 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상품으로 재탄생할 수 있는 기반이 갖춰지고 있는 겁니다.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전방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남해군. 이 같은 노력이 농가가 마주한 어려움을 덜어내고 지역 농업 경쟁력 확보란 결실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사천 남해 하동행정협의회 하반기 정기회가 26일 솔비치 남해리조트에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새 지자체는 2028년 제67회 경남도민 체육대회를 공동 개최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협의회는 예산과 인력, 시설 부담을 분산시키고
내실 있는 대회 진행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도 남강댐 방류 해양 쓰레기와 어업 피해 공동 대응 건의 등에도 뜻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남해군이 최근 보물섬 시네마에서 기본사회 철학과 정책 이해를 주제로 한 특강을 열었습니다. 특강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을 앞두고 원활한 사업 추진과 발전적 대안 마련을 위해 기획됐습니다. 이날 강의를 진행한 현 지방시대위원 은민수 고려대 교수는 기본사회정책의 철학적 배경과 기본소득 시범사업 의의 등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강의에 이어 주민들은 기본소득 시범사업 세부 시행 방안에 대한 여러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주 청년 작가들이 지역에서의 삶과 기억을 예술로 풀어낸 첫 협동조합 전시를 열었습니다. 작가들은 진주라는 도시의 일상을 다시 바라보며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작품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지역 예술이 가진 가능성을 조용히 드러내는 전시를 강철웅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진주 구도심의 카페 한쪽, 그 안에서 지역 청년 작가 6명이 처음으로 함께 전시를 열었습니다. 진주에서 작업을 이어온 이들은 각자의 삶과 주변 풍경을 붙잡아 작품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을 꾸린 이유 역시 지역에서 출발한 시선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진주가 남강 카바레라는 곳이 최초의 그 카바레로서 생겼던 어떤 것들이 연결점이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주에서 기반을 확장하면서 다양한 전시나 기획을 시도하고자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전시장 한켠에는 대곡면 중촌마을에서 전해오는 전승을 바탕으로 만든 오수부동격이 놓여 있습니다. 세월 속에 묻힌 마을의 이야기를 작가는 조용의 언어로 다시 불러냈습니다. 월화산이 호랑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호랑이의 기운이 파괴되면서 이제 마을에 화가 입게 됐다는 걸 알고 이제 풍수지리에 등장하는 오수부동격이라는 것을 통해서 호랑이의 기운을 잡는 것은 이제 코끼리밖에 없다 해가지고 코끼리 석상을 세워서 마을의 평화를 찾게 됐다는. 이들의 작업은 지역을 단순히 소재로 삼는 것을 넘어 작은 도시에서 비롯된 시선이 어떻게 더 넓고 깊은 의미로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작업을 지속하는 건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창작 공간과 활동 기회는 부족하고 지원 체계도 온전히 갖춰진 상황은 아닙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전시를 기획하고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전시 장소나 공간을 찾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구나를 많이 느껴요. 그럼에도 자신이 자란 도시에서 작업을 이어가고 싶다는 마음으로 새로운 기록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진주에서 시작된 청년예술인의 협동조합. 전시를 통해 이들의 이야기가 어떤 의미로 이어질지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함양 안희생활체육공원이 금천리에 준공됐습니다. 총 사업비 58억 원이 투입된 안희생활체육공원은 다목적 구장과 화장실, 무대, 창고, 산책로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25일 열린 준공식에는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아니면 풍물패와 전자현악공연팀의 사전 공연과 테이프 커팅, 기념식수 등이 진행됐습니다. 산청군이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21종을 추가 선정했습니다. 추가 지정 답례품은 삼장면 특산물인 사과, 글램핑 숙박권, 동의보감촌 한방 조격 패키지 등입니다. 다음 달 1일 고향사랑 이음 페이지에 등록되면 산청군의 답례품은 모두 77종이 될 예정입니다. 하동군이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지류형 하동사랑 상품권을 대상으로 연말 특별 할인 판매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15% 할인율이 적용되며 군민 1인당 월 구매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상품권은 관내 농축협과 지정 판매처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동사랑 상품권은 지역 내 2,300여 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26일 초전동 더샵 진주 피에르테 아파트에서 방과 후 초등 돌봄 시설인 피에르테 다함께 돌봄센터 개소식을 열었습니다. 돌봄센터는 연면적 131.55제곱미터에 정원 20명 규모로 설립됐습니다. 센터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 후 일상생활 교육, 독서지도, 놀이 및 체험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사천시가 오는 12월 1일부터 기존 보건증으로 불리는 건강진단 결과서를 발급기관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확대합니다. 사천시 보건소는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창구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모두 포함한 22곳으로 늘립니다. 한편 건강진단 결과서는 기존 보건소와 지소에서만 발급이 가능했습니다. 사진으로 만나보는 우리 지역 소식 한컷광장 순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사진부터 살펴볼까요? 진주시 금산면의 한 어린이집이 아이들과 학부모가 참여하는 특별한 나눔 매장을 마련했습니다. 이날 나눔으로 모인 후원금은 지역 아동복지시설에 필요한 가전제품을 지원하는 데 사용됐다고 하는데요. 특히 5세 아이들은 작은 손 모아 큰 마음 드려요라는 주제로 직접 나눔에 참여하며 서로 돕는 삶의 가치와 배려의 의미를 배우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겨울철 혈액수급난 해소를 위해 함양군에서 사랑의 헌혈 캠페인이 펼쳐집니다. 이번 캠페인은 군청사 앞 헌혈버스에서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데요. 신분증을 지참하면 군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헌혈자에겐 기본 혈액 검사가 무료로 제공되고 기념품과 봉사시간 등 혜택도 주어진다고 하네요. 빨간 조끼 대 초록 조끼가 줄다리기로 맞붙었습니다.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죠. 산천군 가족센터가 기초학습 지원 참여 가족을 대상으로 개최한 우리 가족 한마음 운동의 현장입니다. 가족 간 유대감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고 하는데요. 이번 운동회를 통해 더욱 돈독한 가정이 됐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한컷광장이었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에는 비가 올 것으로 예상돼 외출하실 때는 우산 하나 챙겨서 나가시는 게 좋겠는데요. 금요일부터는 맑은 날씨가 예상되니 세탁과 세차는 조금 미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산천과 함양은 종일 비 소식이 있고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은 오후부터 그치고 대체로 맑거나 구름 많은 하늘 보이겠습니다. 기온은 산천과 함양 1도에서 12도, 사천 5도에서 14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대부분 지역에 비가 산발적으로 내리겠는데요. 광주는 오후에 그치고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세종 1도, 광주 3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16도 전망됩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도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물결은 높게 일겠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는데요. 남해동부 먼바다를 비롯한 곳곳에 풍랑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항해나 조업하시는 선박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조금, 만조 시각은 오후 1시 26분, 간조 시각은 밤 8시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하늘에 구름만 조금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초까지는 특별한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는데요. 다만 영하권을 오르내리는 추위는 계속되겠으니 각별히 건강관리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 타임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소식 도움이 되셨나요? 서경방송을 구독하시면 우리 지역의 중요한 소식들 가장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